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수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약속을 저버린 현대건설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역에서 굵직한 사업들을 수주해 큰 돈을 벌고서도 중요한 순간 2년 공기 연장, 1조 원 증액 요구라는 목리를 부리는 행태를 놓고 보이콧 움직임도 나타날 조짐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추진 단계부터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안했던 플로팅 공항 공법도 현대건설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029년 조기 개항을 전제로 한 입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컨소시엄 형태로 수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29년 조기 개항이 불가능하다는 기본 계획서를 내며 부산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어찌 보면 부산 시민들이 뒤통수를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에 우리 부산의 자본이 들어가서 배불리 주는 이런 사업들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 처리해야 된다 봅니다. 현대건설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와 승학터널 등 부산의 굵직한 공사를 도맡고 있습니다. 연산 5구역과 우동 3구역 등 민간 분야에서도 수조 원 규모의 떼돈을 벌었지만 뒷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항 재개발 토지에선 나무가 말라 죽고 재개발 사업 수주 이후 2배 가까이 공사비를 증액하려 한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전 불감증도 소환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일어난 사망사고만 51건, 올해도 벌써 2명이나 숨지며 노동계는 현대건설을 최악의 안전불감증 기업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10명의 노동자가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살인기업이 현대건설인 게 맞는 겁니다. 현대건설을 제외한 컨소시엄 재구성이 가능한지 등 여러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안전불감증에 시민과의 약속마저 저버린 현대건설에 대한 퇴출운동이 촉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전공의 파업 이후 생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응급실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최근 각 지자체에 5월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필수 의료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를 맡습니다. 지난해 의료계 파업으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면서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응급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의료 인력 인건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전문의 2명을 충원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대를 비롯해 부산, 경남 11개 병원에서 13명의 응급실 의사가 채용됐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인건비를 5월 달까지만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공의 파업이 장기간 이어지며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부산 권역의 응급센터가 무슨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갈 곳이 없는 환자들이 있을 때 무조건 이쪽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깎여가지고 이제 그게 배치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여전한데 당장 다음 달부터 필수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의사 1명당 지원액이 최대 1,600만 원에 달하는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선 정부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저희 중대본 회의에서도 보조금 지급 지속 교부를 건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초 겨울철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이었다며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갈등이 아직 좀 지속되다 보니까 좀 겨울철에 이제 환자가 급증하면 응급실이 이제 과부하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인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조기 대선을 앞둔 권력 공백기인지라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 현실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이번 주말 가정의 달 황금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휴 기간만 되면 포화 상태가 되는 김해공항에서 또다시 공항 대란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출국하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룬 김해공항.
탑승장으로 들어가려는 줄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명절이나 연휴 때면 반복되어 온 김해공항의 익숙한 풍경입니다. 하루만 연차를 쓰면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또다시 공항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18만 명이 김해공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중순 대비 이번 연휴 기간의 항공사 여객기 예약률은 80% 중반에서 90% 초중반으로 1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이 껴있다 보니 가족 단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출입장이 혼란을 빚으면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이고 물품 반입에 있어서 자칫 보안상의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항에서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해서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항의 모질적인 정체가 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검색장을 10분 정도 일찍 여는 형태로 대응하겠다며 명절 연휴에 비해 항공편이 적고 따라서 이용객 수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려하는 대란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해공항 제2출국장 조성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만성적으로 계속되어 온 출국 대란 재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선글라스나 가방 등 자파류를 판매하는 임시 공간으로 여겨졌던 백화점 팝업 스토어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부터 패션, 농산물까지 트렌드를 반영한 인기 제품들을 대거 선보이며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백화점 입구, 고객 동선이 몰리는 알짜 자리를 차지한 주인공은 농산물입니다. 참외나 딸기, 사과부터 토마토와 표고버섯까지 전국의 유명 청년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과일과 채소를 직거래하는 팝업 스토어입니다. 눈에 띄죠. 딱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많잖아요. 올 때마다 바뀌어요. 옷도 팔다가 가방도 팔다가 막 이래요. 손님의 발길을 붙잡는 신선도 높은 상품에 가성비까지 갖춰 팝업 스토어 앞은 금세 북새통이 됩니다. 직접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직접 저희 농산물 소개시켜드리고 엄청 유동인구도 많고 자리도 엄청 좋아가지고. 가정의 달 특수를 맞아 어린이 의류 상품이나 부모님을 위한 건강관리 제품 등도 팝업 스토어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금세 좀 지겨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매번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컨텐츠를 발굴해서 고객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유명 모자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가 목 좋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깜짝 세일을 하는 자파류 위주로 운영되어 온 팝업 스토어가 가장 이슈를 끌거나 희소 가치가 높은 제품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백화점의 경우 지난 한 해 부산 경남에서 670여 차례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특히 지역 최초 단독으로 선보이는 팝업 스토어의 경우 집계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임시 매장에 머물렀던 팝업 스토어가 이제는 백화점의 가장 핫한 코너로 화려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한때 사업 포기설까지 흘러나왔던 스타필드 창원이 마침내 다음 달 본공사에 들어갑니다. 신세계 측은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정작 허가 조건이던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약은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은 주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착공 뒤 땅 고르기만 진행되다 공정률 3%에서 멈춘 스타필드 창원입니다. 신세계 프로퍼티가 공사비 급등 등을 이유로 본공사를 늦추면서 사업 포기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극심했던 입점 찬반 갈등 끝에 허가를 받아놓고 상처만 남긴 채 무책임하게 떠나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한 투자 운용사를 공동사업자로 합류시켜 자금 문제를 풀면서 사업은 일단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최근 시공사 선정을 마쳐 빠르면 다음 달 본공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대규모 점포 개설을 허가하며 조건으로 건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협약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협약 대상 4곳 가운데 2곳만 겨우 체결했습니다. 강제 수단 없이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 모호했던 조건이
우려했던 협상 난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개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상인연합하고 우리가 중재를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상당히 놓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대로 본공사가 시작되면 전통시장 지원 규모 등 협상에서 상인들은 주도권을 완전히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 측은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창원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요구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쯤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인 삼정기업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의 혐의는 건축법 위반 교사죄 등으로 경찰은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부산 계금동의 한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가 도로 위에 있던 판스프링을 밟은 뒤 불이 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가 일어나면서 완진까지 2시간 가까이 걸렸으며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칠선 아들목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갓길에 서 있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아 40대 트럭 기사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사상하단선과 부전마산 복선전철 등 부산 지역에서 땅꺼짐이 발생한 6곳을 대상으로 지반 침하 현황을 점검하고 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KNN 4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KNN 센텀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오시리아 땅 투기 보도와 누가 산불을 키우나 보도가 문제점을 고발하고 후속 대책까지 모색한 좋은 보도라고 평가하는 한편 기획 보도인 지역을 지키는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법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반향을 이끈 기획기사는 시청자가 별도로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정리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5월의) 첫날인 내일 시작부터 날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부산과 남해안, 경남 남서 내륙에 최대 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내륙 지역에도 10에서 최고 4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한 비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특히 부산과 남해안은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요란하게 내리겠는데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21도, 의령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창원의 낮 최고 기온 22도, 거제 21도에 그치겠고요. 오늘 28도까지 올랐던 밀양과 창녕은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부산의 한낮 기온은 21도, 김해와 양산 22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